네.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박사님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언어 또한 간단하게 운동이다. 운동 시스템의 적응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언어는 운동 시스템의 적응 과정이다. 어떤 적응 과정이냐면 역동적인 적응 과정입니다.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M1이고요. 프리모타 전운동 영역 벤트로레트랄 살라무스 핵입니다. 다음 이거는 아마 수업 후에 박사님께서 집어넣으셨던 것 같은데 VC인데 이게 벤트럴 코텍스인가요? 비주얼. 아, 비주얼 코텍스예요? 아, 비주얼 코텍스. 네. 그다음에 자, 여기 VL 옆에 RN 레드 뉴클리어스. 다음 네, 지금 요거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 집중해갖고 지금 다 이해 못한 사람들 한개할게요. 대충해. 자, 요거는 아이오 하 올리브 핵입니다. 하 올리브 핵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손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다들 같이 따라 그리고 요거하고 조그만 거 2개 하고 해서 10분이면 끝나요. 네. 자, 손해는 여기 덴테이트 자이러스가 아니라 뉴클레어스, 치성 핵이고 자, 이거는 모타 코텍스 존입니다. 손해의 그다음에 손해 안에 또 이렇게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간 위치핵 인터포지처스 뉴클레우스 중간 위치핵 같은 경우는 둥근 핵하고 마개 핵을 합쳐서 중간 위치핵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손해고요. 자, 이쯤에서 자, 여기가 메센세팔리 렉티큘라 포메이션 알파 모타 뉴런 이거는 프로립셉션 그래서 고유 감각입니다. 자, 요 관계가 이제 어떤지를 볼 건데 맨 먼저 프리모타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메센세팔리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제너럴 모타 코맨드입니다. 코맨드. 자, 요것이 동시에 코맨드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제너럴 모타 이 커맨드의 결과가 이건데 이거는 제너럴 운동의 결과로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거냐면 XCR 또는 프록시말 무브먼트입니다. 잘 안 돼. 그리고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대규모로 신호가 가고, 그 다음에 비주얼 코텍스에서도 손해의 중간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MCG로 신호가 갑니다. 중간에 레드 뉴클리어스로 신호가 가고, 이렇게 하울리브액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모터 뉴런에서 또다시 고유 감각으로 가고, 고유 감각에서 하울리브액으로, 그 다음에 손해의 중간 위치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덴테이트 자이러스에서 시상의 VL로 올라가게 되는, 요거를 뭐라고 지칭을 해주셨냐면 디테일드 여기는 제너럴 모터 코맨드인데 여기는 디테일드 모터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 특히 중간 위치액에서 이렇게 미센세팔리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커렉션 밸류입니다. 고쳐진 수정이 된 그런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울리브액 같은 경우 이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에러를 여기가 디텍트 합니다. 디텍터가 하울리브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신호들이 가죠. 이렇게 신호가 가고 이렇게 커렉션 밸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렉션 밸류 값 위에 또다시 연결이 이렇게 시상하고도 왕창 연결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M1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M1으로 간 값은 멈출 수 없이 운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 어디로 가냐면 하울리브액에다가 이렇게 시냅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고유 감각 여기죠. 그 메센세팔리 레티큘러 포메이션 하고, 그다음에 시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싱크로나이저 역할을 합니다. 싱크로나이저 역시 중간에 이렇게 하울리브액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적핵으로도 가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중간 위치액으로, 손에 있는 중간 위치액으로도 연결을 줍니다.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울리브액에서 연결을 받은 것이 또다시 이렇게 연결을 갑니다. 이렇게. 자, 빠진 게 거의 없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되게 우리가 그 운동 시스템, 언어하고 관련된 운동 시스템을 살짝 본 거고, 또 하나 보자면 작은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도식화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렁, 폐고, 여기는 인테스타인, 장입니다.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머슬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머슬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요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횡격막이고, 자, 요거를 여기 이제 사이너시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명칭을 보자면 요 부분이 바로
페링스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링스가 되고, 이게 바로 늑막이라고 하는 인터코스탈 멤브레인이고, 자, 요거는 횡격막 다이아프램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abdominal 머슬. 멤브레인이라고 썼네요. 머슬이죠. 머슬. 자, 그러면 언어하고 관련돼서 요 라링스가 바로 하는 역할이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주로 파링스 이쪽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레조네이터라고 해갖고 공명기, 그죠? 공명기 또는 아티큘레이션 해서 이거는 이제 발화 또는 조음, 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밑에 요 기관은 프레셔 제니라고 쓰셨는데 요거는 주로 그 유전적인 제너레이션 압력 생산. 아 여기서 예 공기 덩어리를 만들려면 그쵸 제너레이션 네 프레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 간단하게 하자면 자, 여기에 M1이라고 상정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선 기준선을 좀 잡아 놓을게요. 자, ACC에서 ACC, 그 다음에 브로카. 브로카가 이 영역, 여기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어에서 그 주로 소리를 담당하는 브로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미그달라, 예, 윗단계 하이포살라머스에서 페리어커덕트 그레이에서 그 다음 아래부 해서 밑으로 쭉. 자, 어떤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뇌신경 5번이니까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은 뭐 만디블라 그다음에 맥슬러리 해갖고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그죠? 턱하고 관련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7번이니까 저기 안면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하고 입술, 립. 그다음 여기는 10번이니까 10번, 그다음에 11번. 10번 미주신경, 그다음 부신경이죠. 요 부분이 지금 파링스하고 그다음에 라링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것이 12번 설화신경이니까 혀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자, 요것이 바로 인터코스탈 늑막. 그다음에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배 쪽이죠. 업도미날. 이렇게 뇌신경이 전체 다 관여를 해서 우리가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월 다양한 연관성도 높고 조금 정부의 확장 저기 다 실수만 내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좀 그러니까 이걸 감정은 없어요.
생각 새로운 학습은 가능하지 않다. 생각나기 없이는 새로운 학습은 가능하지 않다. 이게 핵심이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학습한다. 이것도 옛날에 내가 적어놨던 건데,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이렇게 자꾸 되새겨보면 큼직하게 다가와요. 생각나기 없이 학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공부한다 했을 때,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고 뭐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한번 해보세요. 뭐 언어에 대한 이전 기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어에 대한 이렇게 강의 없으면 속수무책이에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공부하고 있는데 뭘 근거로 공부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다른 말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냉혹한 진실이에요. 그것도 적었어요. 냉혹한 진실이라고. 이거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100%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 위에 그 상태가 없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학습이 거의, 그때는 절차 기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랬는데 거의 엄청 힘들어요. 미분적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원자 핵이 어떻게 생겼고 핵융합 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별 속에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쪽을 양자역학이나 전체 물리학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는 그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지. 그래서 전적으로 요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어요. 네, 무제한적으로 달라져요. 그리고 아예 없는 사람은 학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어쨌든 이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 과정이 지금 이런 게 기둥을 박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놔놓고 보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학습은 이제 엄청나게 막 여기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없는 사람한테 학습을 시킨다.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 불가능에 가깝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박자세가 하는 게 이런 플랫폼, 그걸 모듈, 기억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모듈을 확립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학습을 한다. 이 문장은 굉장히 논리적인 문장이고 다시 다시면 뒤집어 봐야 돼요. 그럼 알고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학습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나라 말 일기를 써보세요. 되는가? 아예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요. 다 항상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코아는 이 정도 되는 코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 가면 지식의 원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지식의 원이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더 커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플랫폼 같으면 요거 일어나는 걸 내가 상세히 설명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다시 볼 수 있으면 여기다가 엄청난 걸 갖다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이거 심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손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PM, 이거 좀 빠졌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이거 여기다 손해를, 그 다음에 PM하고 손해를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억에다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독립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사실은 확장성이 또, 요 그림은 사실은 뭐냐 하면, 요 발성기관을 움직이는 뇌의 신경 모든 연결이 요 그림을 갖다 붙이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요거다.
요거다 입술 움직임에 대한 근육.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기다 대뇌 기적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 그림 기억나나요? 내가 맨날 대뇌 기적 할 때 이쪽에 입술 영역, 이쪽에 손가락 영역, 오브릭된 거 보이죠? 그거 갖다 붙이면 돼요. 입술에다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 그림을 암기를 못한 사람한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12월, 1월, 2월, 3월 넉 달 동안에 사실 요 그림 하나에다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요거를 더 확대하고 싶으면 이제 뭐죠? 여거의 시너스랑 도대체 뭘까? 이것도 공진기를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뼈입니다. 빈 구멍이요. 그러면 여거에 뭐죠? 코 속에 있는 비강이요. 그러면 여거에 이거를 보면 바로 헤드의 진화를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내가 자료가 거의 그것도 한 800페이지 된 이만한 책을 내가 몇 년 전에 입수를 해놨고 있어요. 그게 리버만이 30년 이상 그걸 연구했는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헤드를 이해하면 이 헤드뼈하고 이 척추뼈 사이에 그날 그려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척추뼈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그림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 그림 굉장히 한다 해갖고 요거 요렇게 하면서 기억나나요? 네. 이 그림 바로 또 갖다 붙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8년째 브레인 강의했던 전체 그림을 여기다 다 링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하고 링크 되는 줄 알아요? 한검종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그때서야 한검종이 울린다는 걸. 우리 인체 전체가, 가까이는 5억 년 동안, 더 멀리는 단세포 30억 년 이상 지나해왔던 그 실체, 행성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드라마를 여기다가 다 갖다 실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막, 노성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공룡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 행정막을 하면 조류의 공룡 시스템의 기능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복강에 왜 갈비뼈가 없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를 공부하면 폐는 어떻게 되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거잖아요. 행성 지구가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들 우리 인체가 말 그대로 한검종이고 하나의 우주라는 거, 소우주가 아니고 그 자체가 우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문학적 비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다시 한번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거, 그걸 근거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의 무한대가 이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요즘 얼마나 엄밀하게 돼 있어요. 손해하고 PM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김연아나 박지선처럼 운동을 잘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 뭐냐? 리버만이 그만큼 강조하는 우리의 언어는 바로 운동 시스템의 진화라는 게 결정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리된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된 이야기 아니라는 것 쪽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라모스를 배웠죠, 헤마를 배웠죠, 프리프론탈을 배웠죠. 이 3자가 역시 주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살라모스 중에는 누구냐 하면 MD 핵이요. 그 다음 헤마하고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하고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연결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을 내가 본 사건에 대해서 이걸 매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시간하고 공간을 빼버리고 나면 그건 일반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바로 의미요. 근데 그 의미는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거기다 시간하고 공간 정보를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했다는 하나의 개인적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셀프가 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 본인의 지식의 원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 들어 하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요 덩어리는 조금만 울렁거려도 날아가 버려 없어져요. 근데 이만한 기억의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만큼 견고해져요. 이 기억이. 안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된 사람은 여기서 다시 하나의 기억하고 링크하는 자체가 덩어리가 큰 거예요. 이 덩어리가 처음 들어와갖고 이쪽 브레인을 공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지식보다 더 커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그 덩어리들이, 이 원호들이. 그러면 지나고 나면 여기서 배웠던 지식하고 이 배웠던 걸 링크해 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맥락 속에서 링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냐면 언제 내가 어디서 했다는 그게 들어가야만이 개인적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시간하고 공간의
정보를 매핑해주는 영역이 바로 프리프론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화된 정보에서는 시간하고 없어요. 의미 기억에는. 그걸 여기서 불러와서 일렬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생겨요. 저는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그 상징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에서 나왔어요. 뭐죠? 맥락하고 관계예요. 관계란 단어 하나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도 여러분들 다 거의 다 밝혀져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요, 관계만 기억해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를 쟁하게 볼 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실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관계라는 건 뭐냐면, 동해물가를, 우리가 이 노래를 한마 들으면 높은 음으로 동해물가를 부르든 낮은 음으로 한 옥타브 낮게 불러도 동일한 곡으로 인식하는 이거의 바탕에서 간단한 구체적인 예로.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동해물가의 사실적인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동이라는 단어하고 해라는 단어 사이의 상대적 음의 크기의 비례 관계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관계를 기억하느냐 하면 그게 내가 이야기했던 단어는 범주와 계열들의 일련의 계열들의 사건들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면 이 전 계열들이 다 딸려오게끔 돼 있어요. 모든 시공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의 그 사실이라는 것은 관계의 집합일 뿐이에요. 사실은 관계의 집합이에요. 네.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할 때 그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이제 이걸 여러 지식들을 결합시키는 일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항용사 구청 목탑에 여러분들 지식을 배웠는 종을 다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함께 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여기에 늦가을 바람이 불면 이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음을 내면서 전체가 하모니에서 쫙 울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개별 요소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 거야. 그래서 개별 요소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 맺는 걸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제 총체적 그 관계를 맺고 나면 여러분들 개인적 스토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셀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지식이 아니고 대음사를 이런 거 배워도 여러분들 자기하고 별 관계없는 지식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간하고 공간 정보를 매핑하는 순간 나의 개인적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기억하고 일하기의 차이를 그걸로 명확해져야 돼요. 네. 다 따라오나요? 머릿속으로? 네. 관계란 게 핵심이에요. 엄청난 걸 공부를 했는데 그 구성 요소들 사이 관계를 잘 맺어주면,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코칭을 해갖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 다음 나도 또 새로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플랫폼 속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붙이는 작업을 내가 실제로 해봐야 돼. 머릿속은 다 돼 있는데 실제로 도형으로 다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보드가 한 5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우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올 1월달에 경북대학교에서 16시간 강의를 하면서 그때 가장 좋았던 게, 그 다음에 이번에 선임들한테 강의를 좋았던 게 뭐냐면, 화이트보드를 쓰면서 하나도 안 지웠어요. 마국사에서 할 때도 화이트보드 5개 그대로 이틀 동안 하는데 하나도 안 지우고 딱 했더니 마지막 날 사람들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왜? 지워버리면 A란 그림하고 B란 그림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작년도에 13번 설의마을에서 우리 했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그거 했던 걸 이번에는 하면 하루도 안 지우고 그 전체 지금 8년 동안 했던 거에 가장 핵심적인 그림들을 링크를 해갖고 하루도 안 지우고 한번 쫙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A4 전지, 여러분들 그쪽에 문광관 2만 원 종이 사잖아요. 2만 원 종이 하나면 돼요. 하나 속에 1년 강의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난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요거에 논문에, 요거 같으면 2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2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요만한데도 논문 5편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만한 모듈 전제에다 하면, 내가 원래 거의 한 30시간에서 강의한 걸
전부 다 뭐든지 전체 하나로 다 옮길 수 있어요. 그럼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학습해야 돼요, 관계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브레인에서 다 관계가 되면 이제 이걸 지질학 도표하고 거대한 링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마지막 날 했을 때 나는 추수가 다 끝났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추수할 시간이다. 그랬잖아요.